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이승원입니다. 오늘 서초의 봄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권영철 대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일단 뭐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혐의나 사안 가지고 질문 드리기보다 두 분들한테는 좀 큰 그림에서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 28일 날 1차 조사를 이제 윤석열 씨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언론에서는 뭐 신경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떤 흐름?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의 칼과 윤석열의 일종의 뭐 방패라고 할까요? 아니면 트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원석과 윤석열 두 사람 다 수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요. 네. 나이는 윤석열 씨가 많지만은 검찰로서는 사기수 선배입니다. 조원석 네. 특검이. 19, 23 이렇게 되나요? 예. 조원석 특검이 그리고 수사를 해서 조원석 특검은 무죄가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윤석열 이 검사는 무죄가 많았습니다. 수사 스타일이 다르죠. 네. 조은석 특검이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를 상대로 하고 있는 네. 소환하고 뭐 소환 불응하고 이런데 대응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의도된 거 아닌가. 일종의 빌드업이다. 예, 네. 윤석열을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조은석 특검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이런 대목 같아요. 윤석열 씨가 지금 3개의 특검이 굴러가잖아요. 네. 3개 특검으로부터 다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특검 수사 기간은 길어야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란 특검에부터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은 네. 다른 특검은 조사다운 조사도 못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씨를 저렇게 좀 다잡아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제일 핵심 포인트는 어제 이제 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네. 그 지난 토요일 조사에서 윤석열 씨가 박창환 총경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오전 조사 때 그게 말씀하시죠? 갑자기 네. 오전에 조사받고 오후에는 조사자 바꿔달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했는데 왜 그랬죠. 그랬냐고 제가 사후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사하면서 뭔가 윤석열 씨가 예상하지 못한 그쪽 변호인들조차도 새로운 증거를 들이밀은 게 아닌가. 네. 그 증거라는 게 아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니까 네. 그와 관련된 결정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특검이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 보니까 윤석열 씨 재구속이에요. 네네. 재구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네. 내란 관련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이니까 이러다가 내가 다시 구속되겠구나라는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조사들을 바꿔달라 뭐 이런 식의 다른 걸 쓰는 거죠. 다른 꼼수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서로 간에 지금 그 창과 방패의 대결 이런 네. 것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윤석열 씨도 이게 뭘 의도하는지는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또 그 변호인 중에 윤석열 씨 그 조은석 특검과 동기인 지금 윤갑근 네. 변호사 네. 같은 수사를 하면서 같이 잘 알잖아요 서로를. 네. 그런 대목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불렀다가 연기해달라서 오늘 하루 연기해줬잖아요. 네. 연기해줬는데 오늘도 지금 안 나오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서. 의견서를 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 그 박지영 특검보 얘기를 보자면은 7월 5일 나가겠다. 3일 날 재판이니까 네. 하루 쉬고 5일 날 나오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오늘 연기해달라는 걸 못 받겠다는 것이고 오늘 안 나오면은 곧바로 다시 통지해서 네. 그게 3일 뒤니까 4일이나 5일 되겠죠, 역시. 네. 그때도 안 나오면은 이제 곧바로 체포영장 가능. 청구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여쭤볼게요. 예.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잖아요. 양쪽 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며칠 사이에 이제 언론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스타일이 확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일반인이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이건 눈에 띄는 초반 장면들. 기싸움이 굉장히 강한데요. 결국은 아. 수사도 심리전이거든요. 저희가 뭐 야구 경기를 볼 때 음. 투수가 한번 무너지면 와장창 무너지는 것처럼 네. 사실 이제 수사기관도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목표예요. 그래서 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지만 조국 전 장관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몰아칠 때 자기 집 비밀번호도 잊어버린 딸의 생일에 케이크를 들고 네. 자기 집에 그때는 이제 뭐 뻗치기라고 해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네. 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정도였죠. 정신이 없어서. 네. 그러면 이제 뭐 결국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더라도 스스로 이제 자포자기적인 심정이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네. 뭐 그 당시에 하나 사건은 김경록 PB는 이 투자증권 회사에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2번이나 압수수색을 왔어요. 네. 핸드폰도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럼 이제 그야말로 사람이 넋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수사의 본질상 성격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러면은 가장 기를 빼는 네. 숨을 죽이는 게 뭐냐면 구속이죠. 그래서 그렇죠. 봐서 네. 구속을 뭐 결국은 하려는 것 같다라는 뭐 그건 좀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사기간이 90일, 네. 물론 30일 2번 연장해도 150일인데 해야 할 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란만 그래서 해도 11가지 혐의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윤석열 씨를 부르더라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거라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수사의 성과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진술을 얻어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쪽의 요구는 뭐 그 연기 요구는 사실 정당하지도 않지만요. 네. 이렇게 나아가는 건 결국은 구속이다라고 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은 좀 막무가내식 수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들었죠. 그래서 네. 후배들이 이건 건이 안 된다, 까면 안 된다.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선배들이 가르쳐 준 팁이 울어라. 울어라? 네. 형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 힘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그래? 그 캐릭터가 예, 이렇게 네. 하면 수용을 하지. 이건 증거가 부족하고 이건 뭐 증명력이 좀 뭐 이렇게 하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은석 특검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다. 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 씨가 새벽에 이제 뭐 새벽 조사 이제 받다가 한 새벽 1시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기록 검토. 기록 검토하고 1시쯤 나왔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 이제 그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넋이 나갔다. 완전 기가 눌렸다. 저런 표정 처음 본다. 대 기자님도 사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조은석 특검의 어떤 그 심리전에서 확실하게 무너진 것 같아 보이시던가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굳이 체포 방해를 맨 먼저 앞에 세워서 박창환 총경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는 자체가 네. 김을 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검찰총장도 지낸 전직 대통령인데 네. 최소한 특검부가 와서 조사하겠거니 아니면 차장급이나 와서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경찰총경이 앉았단 말이에요. 물론 박창환 총경도 법률가입니다. 네. 사법고시를 펴선. 네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미 진을 빼는 거예요. 검사들이 경찰 조사받는 걸 싫어하죠. 그렇게 자존심 상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해서 걸려도 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걸 잘 아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갔더니 갑자기 뭐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게 덜컥 제시가 됐다. 네. 이러면은 일종의 멘붕이 오는 거죠. 네. 그런 심리 상태. 그리고 지금 자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왜 조사를 경찰을 시키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내가 지금 조사 받았으면 하루 이틀 좀 쉬었다 와야지 왜 네. 계속 그러냐. 근데 윤석열 씨가 박영수 특검 때 네네.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재판을 4번 받았습니다. 지금 나이를 따져보니까 그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가 지금 윤석열 씨보다 많아요. 따져놓고 보면은 네네. 이게 52년생이가 60년생인데 네네. 8살 차이는 7년 전 사건이니까. 그렇군요. 그 나이가 비슷하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팀장 할 때 나온 재판을 그렇게 몰아가서 했는데 그럼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재판 받겠다는 것도 그리고
재판이 있으니까 그 전날 못 나오고 그 다음 날도 하루 건너서 나와야 되고 네. 지금 이게 뭐 웰빙 수사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씨가 자기 스스로의 지금 처지를 전혀 인식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 자각이 아니라 망상에 살고 있는 거. 거의 아직도 망상해. 네. 네. 술이 좀 깨셔야 될 텐데. 저는 첫날 조사에서 어쨌든 경찰이 수사하게 한 그 부분이 너무 통쾌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자- 입장에서는. 네, 그 점이 굉장히 이제 그 검사로서의 네. 자기 자존심을 요즘 긁히다라고 하죠. 긁힌다는 표현 쓰죠. 정말로 심하게 긁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장면을 보자면 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운영될 때 자신은 어떤 차장 검사가 불려갔는데 부장 검사급이 수사를 했어요. 그 사람 뭐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뭉개지 않았느냐라는 조사를 받고 가는데 그 차장 검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래요?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도 그 부장 검사에게 자네 평생 여기 있을 건가? 한마디. 예, 이런 건데 네. 그 차장 검사가 부장 검사한테 수사받는 것을 모욕으로 수치로 느꼈는데 네. 이건 유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처음부터 네. 와장창 뭔가 마음에 뭐 기운이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 특검보 두 사람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조사는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하고 경찰관이 조사할 거라는 고지했잖아요. 네네.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오전에 받았어요. 네. 근데 오후에 갑자기 잘 받다가 조사실에 안 들어가고 버텼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내가 다시 구속되어 있구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구속각이다. 그래서 버틴 것이지. 네. 이게 아까 말한 기세 싸움도 맞고 그걸 이렇게 의도한 거고 그 점을 잘 봐야 돼요. 왜 갑자기 돌아섰겠는가? 뭔가가 있을 거다. 네네. 뭔가가 아직은 특검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기자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던지는 질문의 심도와 깊이를 보면 자기의 운명을 검사로서는 직감하게 됩니다.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본인이 나 검사였으니까. 구속 각이구나, 뭐 이런 긴급 체포 각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수사를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런 직관이 안 올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받을 때 수사하는 사람을 평가를 하거든요. 네. 나름 쟤는 초보구나라든지 뭐 앞으로 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감지를 하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김에 지금 뭐 경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검사만 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팩트 아니죠, 기자님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 경찰이 수사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검사가 수사관들을 그 사법 경찰관을 지휘하는 스타일 입장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지휘가 아니라 거의 뭐 대등 관계로 간 거고 검찰 조수도 1차 이 체포 방해에 관련해서는 서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진술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대등한 관계로 가고 수사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글쎄 그거는 이제 방금 말한 왜 검찰총장까지 지낸 나를 전직 대통령을 왜 경찰관을 내서 수사하냐 이거는 이제 핑계거리 하는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서명도 안 해서 안 하고 간 거는 네. 그 조사 내용 자체를 덮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겠다. 네. 난 모르는 일이야 이런.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 씨는 어저께 오후에 나 이후에 나가겠다. 뭐 5일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후로 나오겠다는. 재판 이후로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기일 변경 요청서를 보냈는데요. 이거 매를 버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나올까요? 아니,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요구는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특검입니다. 지금은 네. 특검이 필요하면 부르는 것이지. 윤석열 씨가 검사할 때 언제 저기가 피의자 상황 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대인에서 몸이 안 좋아서 몸살기가 있는데 못 나가겠다 그런 걸 용납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본인의 검사할 때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았던 걸 본인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짜도 고르고 시간까지 골랐잖아요. 사실 28일도 9시랑 10시랑 1시간밖에 차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굳이 10시에 나가겠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그 특검 측에 체포할 수 있는 다시 구속시킬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오히려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검사로서의 네. 살아온 인생이 가장 긴 그 긴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사건들은 사실 뭐 이렇게
그 끝까지 파헤친다라는 사건을 네. 대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 밖에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면 끝난다. 이 판이 깔려 있고 네네네. 너는 거기는 그냥 뭐 파놓은 굴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검사들이나. 그래서 더 치니까. 검사들이 그런 사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이렇게 지인이나 조언을 할 때도 네. 밖에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어.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네네. 검사 자신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하는 조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미루고 시간을 벌다 보면 네. 뭐 이 정부의 지지율은 언젠가 떨어질 테고 네. 뭔가 다른 동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하루 연장하고 보는 게 네. 뭔가 다른 계기를 전환을 어쨌든 미루고 봐야 네. 다른 대전환의 계기가 생기니까요. 네. 그런 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 피의자들한테 3가지 알려주신다고 했던 거 특히 일단 도망가라 그리고 뭐 부인해라 그 뭐 연장선인가요? 1도 2부 3백. 1도 2부 3백. 저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소나기는 피하고 봐라. 일단 배워 봐라. 네. 그래서 밖에서 다 일 해결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막 소치 한참 끌어오를 때 그 압력을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관심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더 큰 일이 터지면 거기로 싹 쏠리게 돼 있으니까 검사들의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네. 소나기는 피하고 봐라. 소나기 피하고 봐라.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출석을 거부하는 문제를요. 네. 토요일 날 조사를 받다가 점심 식사 이후에 조사실 들어가는 걸 거부했잖아요. 특검에서는 이걸 출석 거부로 보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네. 출석 거부로. 그러니까 진술 거부는 앉아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 법에 따라서 그거는 법에 주어진 권한이니까 네. 진술 거부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출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사실에 안 들어간 거는 자체가 출석 거부로 보더라고요. 네. 출석 거부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겁니다. 네, 네. 오늘도 지금 특검은 용납 안 한다 그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출석 거부 마일리지가 쌓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긴 하는데 다음에 또 이유를 대면은 네. 이제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거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 다른 특검이 네. 윤석열 씨를 조사할 때 좀 쉬워져요. 그렇죠. 일단 여기 잡아놓고 내란 특검에서 길을 끊고 좀 다독이 다 잡아놔야 다른 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는 좀 더 계속 더 진행될 걸로 네. 자기들도 지금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과 최병 특검이 동시에 이제 현판식하고 시사 가잖아요. 네. 그러면 2일부터인가? 뉴스거리가 사실은 내란 특검만 모여 있지 않고 일로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 압수수색 나간다 뭐 하다 보면은 네. 오히려 윤석열 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차피 거기도 대상이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는가. 네, 네. 어쨌건 뭐 이런 상황 좀 진행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속도감 있게 치밀하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빌드업을 잘하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평가할 수 있을 테고요. 그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정부 시절 이제 부속실장 강득구 부속실장 강의구. 강의구. 네, 예. 이분이 그 검찰 수사관 출신이던가요? 예. 네네네. 그런데 이 이제 계엄 선포문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문서화돼야 되는데 12월 3일 당일에는 그게 없었고 뭐 있었다고 해도 서명 그 날인이 없었고. 아니 이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줘서 국무회의 때는 공개를 했죠. 네네. 그 선언문을 낭독을 읽은 것이고 읽긴 읽었고. 네. 윤석열 씨가 그걸 읽은 거잖아요. 네네. 계엄 선포문을 선포문 방송에 나와서. 계엄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질 때 이미 주요 국무위원,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서명이 없이 나눠줬다가 이후에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어서 네. 다시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아놨다는 거죠. 네네. 그랬다가 그걸 폐기했는데 그게 확보가 된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절차적으로 좀 뭐 그러니까 위법성을 어쨌든 좀 인지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알려진 바로는 어쨌건 사후적으로라도 서류를 갖춰놔야 되는 거니까 네. 위법성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그건 사후로 할 수 있는 거 있긴 하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전시나 사변이 있을 때는 사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사후에 하는 거는 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이게 부서라는 것은 내가 이 집행을 알고 뭐 동의를 했다거나 그런 의미인데 이게 네. 없던 그러니까 그
구두로 있었던 상황을 문서로 정리하는 정도, 보완하는 정도라면 네. 그러니까 구두로 이루어진 행위를 문서상 행위로 확정한다. 이 정도는 뭐 용납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국무회의도 실질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통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국무회의는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것처럼 그 토의가 없었고 동의하지 않았던 걸 사후적으로 이미 벌어진 건 뭐 어쩌겠냐. 그래 우리 뭐 부서하자 이런 식으로 없던 행위를 그 이후에 만들어낸 거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저께 그 한겨레 취재 결과인데 이 12월 3일 날 선포 당일에는 서명란 자체가 누락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문제 될까봐 나중에 이제 서명란을 만들고,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전화 받고 이러면서 이제 한덕수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처음부터 아예 서명란이 누락돼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문제적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지금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나고 있고 정당한 국무회의도 아니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문제는 이게 이제 누가 문제냐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법한 줄 알면서 나중에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얘기는 이게 계엄 절차가 본인이 말로 잘못됐다고 계속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헌재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서명했다는 얘기는 이게 위법한 걸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자기가 내란 동조를 하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혐의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미 뭐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제고 한덕수 전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 대목이 걸리는 게 아닌가.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서명을 그래서 나중에 했고, 그런데 한덕수가 이거 문제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한테 보고하니까 뭐 문제될 거 없는데 그럼 폐기해. 그래서 일단 폐기된 상태인데 이걸 다시 이제 끄집어낸 거죠. 조사를 하다가 그런 상황 같습니다. 나중에 특검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진짜 걱정했어요. 여인형 문상호 빠져나올까 봐. 박안수는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도 나왔죠. 그런데 이제 6개월 지나서. 그런데 여인영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발부 주체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인데요. 지금 이 군 검찰하고 이 내란 특검하고 약간 좀 별도로 움직이는 건가요? 그 군 특검 재판 중인 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일반 특검이 안 가져오고 있는 상태죠. 법에는 가져올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안 가져오고 군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추가 구속영장 하는 거는 특검과 군 검찰이 협조하에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건 뭐 이거는 두 사람 다 나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박안수나 이진우의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 보석을 한 거고요. 지난번 그 김용현을 풀어줄 때도 조건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증거 인멸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나와 있으면 좀 자유로워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막았다는 점에서는 이미 김용현과 여인영, 문상호 등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핵심, 특히 여인영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휠체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휠체어. 너무 올드 패션한 거 아닙니까? 이제 휠체어는 좀 그만할 때 된 거 아니에요? 재벌 회장님들 하던 거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김건희 씨가 퇴원할 때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사실 자범들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각가지 정말 수단이 있습니다. 수사받는 중에 세제를 입에 넣어서 거품을 물면서 넘어진 할머니, 그 상습 사기범 할머니라든지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참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목이 조여오는 걸 느꼈을 때 생존의 수단으로 간까지 그걸 하는데 참신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산병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치료를 해줘야지 왜 걸어 들어간 사람이 휠체어 타고 나오게 만듭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V0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다가 갑자기 지금 특검에 불려가서 구속될 위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울증도 오겠죠. 오긴 오겠죠. 오긴 오겠죠. 그리고 뭐라도 지금 피하려면은 병원에 가서 좀 있어야 사람들이 또 위로도 하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이른바 서정옥 변호사가 네. 그렇게 표현을 했더만요. 김 여사가 현재 저혈압이 아주 심하다.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호흡곤란 등 몸에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퇴원했다. 네.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현주 변호사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하니까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또 검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네.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외모에 대한 집착 이런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관리 잘 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초췌하고 염색도 뭐 안 하고 피부도 네. 무너지고 네네네. 뭐 혈색이 없는 이렇게 누렇게 뜬 얼굴 이렇게 많이 보셨을 예전에 거예요. 조윤선 전 장관도 그랬고요. 예, 네. 제가 그런 것처럼 이제 검사들이 뭔가.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 미모에 대한 그 일말에 그걸 내려놔야 버려라. 된다. 근데 못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깔맞춤하고 나오셨어요. 마스크랑. 근데 정말 동점을 살려면 네. 아픈 기색이 엿보인다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 단계를 아직 못 이루신 걸 보니까 성공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전략을 짜려면 좀 제대로 짜야 되는데 깔맞춤하고 윤석열이 뒤에서 밀고 나오고 또 고양이 뉴스나 뭐 더 팩트 이런 거 사진 보면은 집안에선 또 잘 걸어다니고 뭔가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처지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좀 적응이 좀 안 되고 있겠죠. 적응 문제다. 네. 아니 정말로 이제 이게 잘못을 뉘우친다거나 사과할 입장이었다면은 이렇게 하진 않겠죠. 어쨌건 지금 윤석열 씨가 계속 뭐 버티면서 안 나가려고 하거나 조사자를 문제 삼거나 하는 것도 꼼수일 것이고 네. 김건희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좀 좀 수가 좀 낮아 보인다. 뭐 항상 자기는 갑의 입장으로 문제를 보다가 그러셨죠. 네. 지금 이제 피의자, 네. 피고인이 될 처지에 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게 오히려 동정심을 자아내기보다는 네. 역효과를 내는 것 그런 것 같다. 같아요. 윤석열 씨가 특검에 출두하면서 지하주차장 가겠다고 버티겠잖아요. 만차. 그건 사진 안 찍히겠다는 건데 네. 그래놓고는 김건희 씨 옆에 가서 휠체어 밀면서 사진 찍힌 것도 뭐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뭔가 좀 잘 안 맞잖아요. 네네. 친밀하지가 못하잖아요. 네네. 대충 하는 스타일 이런 거 내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네. 국정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 이른바 비상겸 친위 쿠데타도 대충 해서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결국 사달에 난 거잖아요. 네. 스타일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김건희 씨는 그래도 자기 입속 차릴 때는 꽤 치밀하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고속도로 휘게하고 뭐 등등 어쨌든 네 김건희 특검 그리고 그 최혜병 특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인가요? 현판 시간. 현판식 오늘인가요? 예. 네. 16개 혐의를 갖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씩 쪼갰나 봅니다. 그래서 4개 팀이 운영되는데 가장 먼저 좀 조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4개 팀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숫자상 의미가 16개니까 뭘 순서로 할까 이게 작겠지만은 특검보가 4명이고요. 네. 검사가 4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시다발입니다. 동시다발. 이제 언론에 뭘 먼저 브리핑 하나의 순서인 것이지 네네. 수사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미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에 띄게 볼 거는 특검으로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대목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3부 이제 주가 조작 혐의 관여됐는지 문제 네. 이게 사실은 고리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이게 주가 조작과도 연계가 되고 과거에 뭐 그 3부 회장과의 뭐 김건희 씨와의 관계도 네.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 아니면은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된 것도 이게 이제 그런 다른 분야와 다 연관돼 있거든요. 네. 16개 혐의가 각각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또 연관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자면은 수사는 이 많은 수사 인력이 한 개 웬만한 검찰청 수준입니다. 검사 40명에 특검보 4명이면은 네. 그래서 동시다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현판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지금부터 달리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달리기는 저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뭘 이제 먼저 공개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관심인 것이죠.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네. 무엇을 브리핑할 것인가 정확히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네. 권종호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이라고 적용한 게 김건희 씨한테는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찾아내서 김건희 씨 신병을 확보하냐, 언제 네. 부르냐, 요게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수, 이종호 누구 그 권오수, 권오수, 네. 권종호 네. 두 분을 지금 합쳐. 이종호, 김건희 여사와 네. 이제 이 권오수, 권오수, 예,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법률 적용도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찍어내서 빨리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냐, 네. 부르냐, 여기가 먼저 언제 부르겠냐, 여기에 저는 이번 주 내로 부를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라고 봅니다. 또 변호사님, 하나는 네. 뭐 하나 지켜볼 것은 여러 개 사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하고 삼부토건의 이종호, 이종호 예. 그리고 대표적이죠. 그 양평고속도로와 이 삼부토건의 원희룡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희룡 장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영부인을 김건희 여사가 만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삼부토건 관계자들하고 그 원희룡 장관이 뭐 우크라이나 포럼에. 재건하면서 네. 포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양다리를 걸친 자발적인 양다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들하고 특검하고 어떻게 뭔가가 이루어지느냐. 네. 그렇죠. 여러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해서는 너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처하겠다.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 좀 기술적인 걸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포괄 계좌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졌는데 이 포괄 계좌 압수수색은 뭘까요? 이거는 법원이 요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입니다.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사실 이제 저 계좌 압수수색을 하면 제 계좌주가 특정되고 이현주 신한은행 이익우 다시 이렇게 해서 네.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네. 하면은 활동 기간도 짧은 특검이 하나하나 하다가는 날이 새죠. 그래서 포괄로 하겠다는 건데 가령 뭐 특정하는 요소로 어떤 사람의 하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기간 입출금 거래, 네. 송금을 받거나 송금을 했던 사람들의 네. 모든 계좌 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특정을 하게 될 텐데 이게 특검의 실력을 볼 수 있는 첫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요즘에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향이 커서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인권 침해 요소가 적게 그러면서 수사에 효율적인 그 요소들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 포괄 계좌 압수수색.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언제 구속될까요? 모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그거 같은데. 언제 소환할 거냐, 이번 주 내에 오늘 현판식 하는데 오늘이라도 부를 거냐, 오늘 통보해서 내일이라도 나오게 할 거냐는 거기에 이제 약간 관심사를 가질 거라는 얘기고요. 윤석열 씨도 언제 빨리 재구속이 돼서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은 그렇게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4일 재판. 했는데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것도 지금 몸이 안 좋다, 네. 조사 위로 밀어달라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특검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어차피 특검이 가동되는 6개월 동안에는 이 특검 사정 정국인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가장 시급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제 윤석열이 띄엄띄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기현이 판사가 용인해줘서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 자꾸 부르니까 나 차라리 재판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아닐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내가 차라리 재판 받는 게 낫지. 저걸 집중 심리를 하고자 해서 네. 일주일에 3차례 4차례 받으면은 네. 특검에 안 나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략을 틀 수도 있겠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연 전략을 썼던 게 오히려 특검 수사를 당하게 된 맞아요. 그렇게 됐네요. 자충수를 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김건희 언제 구속됩니까? 전직 검사로서 날짜를 특정해 주세요. 근데 이제 구속하면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되게 준비가 된 다음에 네. 구속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또
혐의가 16개다 보니까 이거 구속기간 20일 끝날 때마다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할 수도 있겠다. 계속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언제 구속이 되고 언제 구속이 만료되고는 의미가 없는, 왜냐면 16개 사건을 한 20일마다 새로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거 하나씩. 정말 신기원이 되겠다는 생각도. 그렇군요. 또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빨리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본인 입장에서. 오히려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기는 뭐 하도 워낙 사실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미리 받았으면은 네. 이 정도 김건희 씨가 16개, 내란 특검이 11개 이렇잖아요. 원래 내란 특검 6개 혐의를 가지고 서로 협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걸 안 받으니까 결국 거부권 행사하니까 11개까지 늘어난 거고 그렇군요. 인지도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네네. 언제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사실은 처음 특검법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안 됐을 거거든요. 네네. 결국은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씨를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내몬 게 아닌가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국힘에서 그분 누구세요? 거의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선긋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초의 봄이었고요. 이현주 변호사님 그리고 권영철 대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